안녕하세요. 금일 엔비디아 주가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엔비디아 주가 분석과 함께 엔비디아의 레버리지 상품인 NVDL의 매수 타점, 이어서 SOXL까지 이번 영상에서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에 영상을 업로드 드렸던 엔비디아와 SOXL에 대한 두 개 영상의 조회수를 살펴보시면요. 엔비디아 영상의 조회수는 6,000회를 기록하였고 SOXL에 대한 조회수는 약 10,000회를 기록하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나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어떤 식의 알고리즘을 통해 이와 같은 조회수가 기록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엔비디아 영상을 보지 않는 이 나머지 4,000명의 사람들, 즉 6,000명은 이 엔비디아와 SOXL의 영상을 모두 시청했다라고 했을 때 SOXL을 투자하는 사람 중에서 엔비디아의 영상을 보지 않은 사람의 비율이 4,000명입니다. 즉 6대 4의 비율을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투자의 수익률과 돈을 벌 수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SOXL을 투자하는데 엔비디아의 흐름을 확인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이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이번 미국 증시의 상승장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수익과 좋은 수익을 거두실 것이라고 제가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영상을 통해 말씀드렸던 가장 주요한 내용은 엔비디아의 최종 및 최대 조정 파동의 리스크는 108불까지 열려 있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가격이 108불이라는 가격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 SOXL에 대한 비중 베팅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반대로 엔비디아의 가격이 108불까지 떨어져 준다면 SOXL 그리고 엔비디아 레버리지 상품인 NVDL에 대한 비중 베팅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엔비디아 현재 차트의 패턴을 보시면 A파의 위치를 하방 이탈하면서 현재 CR락에 대한 추가적인 조정 파동의 리스크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모양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7월 말까지 열려 있다. 자, 실제로 엔비디아는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한 차례의 반등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30분 차트상으로 조금 더 자세히 해당 모양을 살펴보면, 자, 이제는 이 자리에 진행되었던 이 양봉 캔들을 기준으로 우리는 규칙 지점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자리가 전체 조정 파동의 종결로서 상승이 진행이 될 것이었다면 이 자리는 곧바로 이렇게 상승이 나가줄 때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겠죠. 다시 이제부터 이 자리를 하방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하나, 둘, 셋, 넷. 자, 여기와 여기가 같은 크기의 구성 파동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모양이 상당히 좁혀진 구간이다. 하나, 둘, 셋, 넷. 남은 것은 무엇이다? 5입니다. 5의 비율은 앞전 파동의 비율을 고려할 때 1, 2와 3, 4 이후 5파동을 이렇게 줄 수는 없습니다. 어디서 끝나는 게 맞을까요? 이 부분은 감각적으로 파악을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도 눈대중으로 이쯤 끝나겠다라는 것을 한번 정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 위치까지 와주면 전체 5파동을 이와 같이 만들면서 이쯤에서는 이제 하방 유도하고 오히려 상승 반전하는 형식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렇다면 여기까지가 A, 반등 B파에서 1, ABC, 다시 1, 2, 3, 4, 5, 자, ABC, ABC, 1, 2, 3, 4, 5, 3, 3, 5, ABC로 B파를 만들고 B에서 C까지 총 5파동. 제가 최근 SOXL의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면서 느낀 것은 조정은 빠르게 끝날 것으로 생각이 든다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한 번의 반등이 나왔다면 전체 조정의 마무리를 확인하기까지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왜냐하면 상승의 시기가 2, 3일이 더해지고 하락의 시기가 다시 3, 4일이 더해지면 8월 초까지 지지부진한
질질 끌리는 장세가 펼쳐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한 번에 하락 5파동을 강하게 부여하는 구간에서는 조정의 폭은 과하게 진행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기간적인 부분에서는 그 조정이 빠르게 끝나게 된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 중으로 조정이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엔비디아의 가격을 볼 때 약 114불 선에서 반등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 네, 물론 현재 구간이 3파동의 구성파동이라면 1, 2, 3, 4, 5의 형식으로 108불까지 조정이 나오게 될 것인데, 자, 이제부터는 엔비디아의 조정 마무리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엔비디아는 월요일 개장과 동시에 곧바로 강한 하락 추세를 보여주는 것이 하락을 위해서는 올바른 파동 카운팅이다. 여기서부터 곧바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추가적인 하락이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자리 양봉 캔들의 출현을 통해 직전 고점인 121불을 다시 한번 상방 돌파하게 될 경우에는 조정 파동이 아닌 조정 파동의 종결을 봐야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밑으로는 108불을 열어두되 121불의 상방 돌파는요, 상승 파동의 컨펌이 됩니다. 이 자리부터 임펄스로 올라가면서 전체 조정 파동은 1, 2, 3, A, B, C에서 1파 상승에 대한 2파동 과한 되돌림, 저점 위협과 동시에 3파동 상승으로 반전하는, 즉 이런 자리에서는 위아래의 방향을 교란하는 무빙들이 나오게 된다. 자, 이제부터 121불이라는 가격대는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과거에는 없었던 기준점이죠. 이 자리의 상방 돌파는 조정파동의 종결을 컨펌 짓는 것이다. 100%는 아니지만 70에서 80% 정도의 확률로 조정파동의 컨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구간에서 조정파동의 종결을 컨펌 짓는 자리는 B파의 변곡점인 135불을 상방 돌파할 때 조정파동의 마무리를 컨펌 지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135불의 상방 돌파를 확인하고 매수를 진행한다는 것은 물론 그 위로도 수익의 퍼센테이지가 남아있지만 실제로 현재 가격보다는 15% 이상 높은 그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손익비 측면에서는 좋지 않지만 신뢰도 측면에서는 좋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항상 위험한 자리에서 베팅을 하는 것이 높은 수익률에는 도움이 되고, 반대로 확인 매매를 진행하는 것은 수익률은 적게 진행이 되지만 오히려 안전한 매매를 진행하게 된다. 자, 그래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즉 108불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좋은 매수 타점이 되는 것은 맞는데, 이제부터 이 자리까지 가기 전에 121불을 먼저 돌파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조정파동의 종결이 마무리되었을 확률이 존재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21불의 돌파하는 모습을 확인한 다음 SOXL과 엔비디아 레버리지 상품을 추격 매수하는 형식을 취하실 수가 있고, 또는 7월 25일 대략 화요일과 수요일까지 이와 같은 108불까지의 하방 추세를 보여주지 않고 상승한다면 여전히 매수를 진행할 수 있다. 베스트는 7월 말까지 차라리 108불에서 110불까지의 가격이 와주는 것이 오히려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인데, 이 부분은 이제 이번 주의 모양을 살펴보면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저는 이번 주 중으로 조정의 마무리가 지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월 마지막 주에는 엔비디아와 SOXL 모두 이미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빠르면 월화 중에 조정의 마무리 이후 수목금 양봉 캔들의 추세를 보여주는 형식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파동 카운팅을 근거로 엔비디아 L 레버리지 상품인 엔비디아의 매수 가격을 고려해 본다면 현재 엔비디아는 약 62불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스트는요, 월요일 하락 출발하는 것입니다. 월요일에 하락 출발함으로써 음봉을 주면서 손절 또는 매도를 유도하고, 오히려 하방 이후 C의 종결과 함께 상승 반전한다면 월요일 빠르게 조정을 주고 월요일 야간 및 화요일부터 양봉 캔들의 추세를 줌으로써 다시 한번 상승장으로 전환하는, 그러한 패턴이 지금으로서는 베스트 시나리오다. 월요일에 강하게 밀어주는 게
확실히 매매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엔비디아 레버리지 상품을 기준으로 대략적인 매수가를 고려해 본다면 베스트 매수 타점은 52불입니다. 대략 52불 선을 전망을 하고 있고 52불 후반도 가능한 매수 타점이고요. 관건은 이번 주가 최대 고비고 어쨌든 이번 주가 지나면 나스닥의 조정은 마무리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이를 토대로 다시 SOXL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SOXL은 엔비디아가 108불까지 하락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SOXL은 익스패니드 플랫의 형식으로 최대 43불에서 44불 선까지 조정이 열려 있다. SOXL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엔비디아를 주시해야 되는 것이죠. SOXL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엔비디아의 가격 추이를 모르고 SOXL을 본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결국에 우리가 SOXL 자체의 가격도 추적을 하지만 지금 가장 간단했던 것은 엔비디아가 바로 이와 같은 108불까지의 조정을 주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SOXL을 자신있게 매수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매수를 할 수 있지만 결국에 이것을 조절하는 것은 현금 비중이다. SOXL은 이 자리가 1, 2라면 3파 하락 이후 4파 기술적 반등, 5파동 추가 하락으로 46불에서 47불 선까지의 추가적인 하락 파동이 열려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판단하는 데에는 결국에는 엔비디아로 SOXL을 판단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 모든 영상은 3개의 영상을 동시에 봄으로써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구간에서의 이 하락 파동의 형식은 이 자리가 널뛰기 패턴으로 진행이 되는데 실제로는 30분 차트상으로 여기까지 하나 둘 다시 3, 4, 5의 확률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조정이 끝나거나 만약에 엔비디아가 한 번 더 빠지면 23일에서 25일까지 열려 있다. 지금은 채굴주들 상승하고 있죠.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은 채굴주 추가 상승이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 채굴주를 월요일과 화요일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수익의 퍼센테이지를 노린 다음 만약에 화요일 경에 엔비디아가 빠진다. 그리고 SOXL의 추가 하락이 보여진다면 결국에 SOXL은 43불이 와야 비중 베팅이 가능한데 지금은 약간 물려 있을 수 있지만 월요일의 모양을 조금 더 보고 나서 추가 매수를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저도 지금 SOXL은 약 마이너스 8% 정도의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채굴주들을 먼저 끌고 간 다음에 43불이 확실하게 오지 않으면 강하게 베팅할 생각은 없고요. 올라가는 모습을 보거나 아니면 살짝 더 빠졌을 때 그 가격이 오지 않으면 지금 구간에서는 굳이 추가 매수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번 월요일에는 채굴주를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할 계획이고 SOXL은 한 3일 정도 조금 더 비율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자리가 한 번의 반등이 나온다라고 해도 그것이 4파 반등이 되면서 마지막 5파 한 번 주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시간 텀을 여전히 7월 말까지 열어두고 있고 다만 가격적으로는 분명한 매수의 기회가 되는 구간이다. 이제 그 폭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지금 구간은 채굴주를 조금 더 집중하고 또는 채굴주 매매를 진행하지 않는 분들께서는 아직은 한 2, 3일 정도나 또는 43불까지의 조정폭은 열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계셔라.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매매를 천천히 진행을 하셔라 또는 일정한 주기의 텀을 가지고 매매를 진행하셔야 한다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동일하게 볼 수가 있고 사실 빠져주면 빠져줄수록 이제는 다시는 오지 않을 저점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상승은 2파동 익스패니드 플랫의 조정으로 보고 있고 이후로는 강한 3파동 상승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8월은 이러한 3파동 상승이 한 달에 걸쳐서 펼쳐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C의 위치가 이제는 어느 구간에서 특정 지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이제 보면서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되겠지만 지금 여러분들 과거의 구간들을 돌아보시면요. 결국에 나스닥은 항상 3파동 아니면 5파동 여기 아니면 여기죠. 3파동입니다. 이때는 한번 더 빠지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이 자리는 이렇게 복합 조정이 진행이 될 때 제가 X에서 왜냐면 여기 하나 둘 셋 넷이 나왔으니까 남은 것은 Z파라고 말씀을 드렸던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이 조정이 여기서 끝나는지 여기서 끝나는지 여기서 끝나는지 아니면 여기까지 내려오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엄청나게 신경 쓰고 또는 이 추세가 완전히 하방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미국 경제가 좋지 않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나올 때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결국에 이 자리 매수나 이 자리 매수나 이 자리 매수나 그것이 의미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나스닥은 강한 상승 추세로 반전하면서 수익을 남겨다 주었습니다. 물론 이 안에 디테일을 WX, YXZ로 세부 카운팅, 분봉상으로 디테일을 추적을 했었지만 결국에는 이 자리가 바닥이건 이 자리가 바닥이건 이 자리가 바닥이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월요일은 하락 출발하는 것이 베스트다. 그리고 지금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은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한 상승 추세가 나오게 될 것이고 지난 2024년 상반기 24년 상반기 그리고 최근 중순경 이때 진행되었던 상승보다 더 큰 상승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엔비디아 영상을 통해 엔비디아 레버리지와 SOX에 대한 추세에 대한 흐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았고요.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 분수령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조정은 이번 주 중으로 끝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이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네, 마음의 심리적인 부분을 잘 컨트롤 하시길 바라고 이런 구간에서 좋은 매수의 기회로 삼는 구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하반기 결국에는 모든 분들께서 수익 전환을 하실 수 있을 것이다. 금일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